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오바마,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해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민주주의가 끝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대선 출마 길을 닫고 있습니다. 내일 선거가 끝나도 집계가 늦어질 수 있지만 이미 초현실적인 기류가 흐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연설 직전에 직접 레드카펫을 베큐ම්까지 하는 사진을 올린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2024년 러닝메이트가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출마할 것이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NPR 방송은 같은 아시안으로 45지구 하원 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미셸 스틸 의원과 제이첸 후보를 예로 들면서 캘리포니아 선거가 아시안 아메리칸에 달린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셸 스틸 후보가 대만계인 제이첸 후보가 중국 공산당이고 스파이라는 거짓 캠페인을 해서 비난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 하원 선거에서는 지미 고메즈 민주당 현 의원이 같은 민주당인 한인 데이빗 김 후보가 음모론을 믿는 트럼프 사람이라는 거짓 캠페인을 합니다. LA시장 선거는 라티노와 진보 그리고 내일 날씨에 달려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할러데이가 다가오면서 항공료는 비싸집니다. 프레스노 공항을 통하는 항공료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하와이 공항 항공료가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인수한 지 며칠 만에 직원의 반을 해고한 일론 머스크는 실수로 해고했던 직원들을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는 계정은 경고 없이 폐쇄한다고 밝혔고 트위터 블루는 중간선거 이후에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약 대신 건강보조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피쉬 오일 등의 건강보조제는 비싸고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내일이 이제 중간선거 투표날인데 이미 47개 주에서 4천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하원 의석을 예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구태여 시간을 그렇게 써야지 될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지만 대강 어떻게 미국이 변할 것이라는 것은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그 사전투표를 말씀드렸는데 텍사스주에서 사전투표가 가장 많이 있었거든요. 540만 명, 그리고 플로리다가 450만 명, 그만큼 투표 열기가 높다는 게 되겠고 이 사전투표가 공화당이 많이 했느냐 민주당이 많이 했느냐를 가리려면은 주마다 다 다르고요. 어떤 주는 이미 그 사전투표 한 것에 대해서 개표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투표 당일에 하는 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가 격전지에서는 좀 알 수 없을 수 있는 당장 며칠 안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전투표 410만 명이 했고 조지아주가 기록적이라고는 하지만 인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중간선거보다 21% 많은 200만 명 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사전투표가 200만 명 넘어서 그리고는 그 밖의 주들은 200만 명 넘지 않았습니다.
무척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텔레비전에 네바다가 나오고 있네요. 뭐 네바다, 애리조나, 뭐 위스콘신도 그렇고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다 뭐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그 전체적인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의 예측대로 지금으로서는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원도 다수당이 되고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바로 로컬에서 주, 카운티, 시에서 누가 당선이 됐느냐가 더 이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1930년대 뭐 히틀러가 파워를 잡기 직전에 독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고요. 누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그 힘들어 있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딱 그 일으켜 세웠었던 그 제임스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아주 영향력 있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그때 히틀러가 파워 완전하게 장악하기 직전의 미국이다.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빼앗기고 나면은 그것으로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미국 민주주의는 끝나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평생 본인이 역사를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대 때는 몸으로 그것을 부딪히면서 막기도 했고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고 역사를 가르쳤고 그 사람이 지금 미국이 2022년도에 1930년대의 독일로 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따로 똑같이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돈 지갑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때 민주주의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쓰러져 간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통할지 저는 뉴스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인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하원 의원 후보, 상원 의원 후보 공화당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이 모든 것이 공화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2024년도에 다시 세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느냐 하는 길을 닦아놓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토요일 뭐 어제도 계속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2024년도에 선거에 나간다고 할 때 제일 이 사람이 제일 나에게 강한 후보가 되겠네 하는 사람을 싹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서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도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은 뽑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스 첸이 욕하니까 지지자들이 부했고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뭐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또 와 했고 테드 크루즈와 나와는 원래 좀 사이가 좋지 않았어. 왜냐하면 테드 크루즈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했었던가 본데 그러면 우리가 연방 상원 의원이 빠지잖아.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회복됐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센티스를 강하게 깎아내렸습니다. 새로운 닉네임을 만들어줬어요. 론 디센티스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론 디 생티모너스. 생티모너스라는 게 뭔가 좀 본인이 좀 깨끗하고 뭐 파워도 많고 좀 그쪽으로 가깝고 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척한다. 위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론 디 생티모너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디센티스가 갓과 뭔가를 연결해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뭐 며칠 전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광고를. 그런 것에 대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all about 나의 2024년도 대선 출마와 내일의 중간 선거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상처를 줘야지 되는 거. 그런데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또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론 디센티스도 재선돼야지 된다.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계산을 했겠죠. 마이크 폼페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전에는 아주 작은 그런 그 주의 연방 하원 의원을 하다가 CIA 국장을 잠깐 했고
국무장관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오도 지금 뭐 대선 후보군으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군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마이크 폼페오가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론 디센티스의 닉네임을 붙인 것을 직접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가 재선돼야지 된다. 보수의 메시지가 플로리다주에서 통해서 플로리다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디센티스 재선돼야지 돼 했는데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아마 이러한 것들의 그 대강의 짐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까지 22번 치러진 것을 2년에 한 번이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4년에 한 번이고 그 22번 가운데서 20번 대통령의 당이 졌습니다. 지는 게 당연합니다. 얼만큼의 차이로 지느냐, 다 뺏기느냐, 상원, 하원 가운데 하나만 뺏기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오레곤주라든가 아니면 뉴욕주와 같은 아주 진보적인 주에서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 자체는 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아주 묘한 분위기로 뭐 이코노미스트는 surreal, 초현실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초현실적이라는 것에 미국의 운명이 걸려 있고 미국의 정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1930년대 히틀러 파워 잡기 직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 이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초현실적인 것은 뒤에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요. 하원이 이제 당연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뭐 확실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지금보다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같은 것도 없거나 늦어지거나 개인에 대한 세금 인상한 것 영구히 되는 것을 열심히 공화당의 하원이 돈을 많이 관리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거의 모든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늘려가는 것은 막을 겁니다. 연방정부가 오픈해서 돌아갈 정도의 안 정도만 이제 승인을 해준다고 할까요? 데스실링 같은 것, 빚, 연방 빚 그 한도를 높여주는 그런 것들만 하게 될 테고 상원은 아직 모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코인 던지기로 해야지 될 정도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현재 대체로 공화당이 뭐 한 54%에서 55% 이길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지아주가 결선을 치르면서 12월 6일에 여기서 결정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하원은 당연히 진다고 하면은 하원이 져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에 상원까지 민주당이 지게 되면 소금을 그냥 확확 뿌려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내일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애리조나주만 예로 들어드리면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애리조나의 검찰총장이나 총무처 장관이나 투표를 총괄하는 그리고 주지사나 전부 지금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의사당 폭동사건 때 갔었고 주지사 후보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아주 위로 튀어오른 그런 사람일 겁니다. 캐리 레이크. 20년 정도를 팍스 로컬에서 뉴스 앵커로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앵커로 일을 할 때와 후보가 됐을 때 말이 상당히 다르다고 해요. 지난해에 그 앵커 자리를 그만뒀는데 왜냐하면 뭐 코비드 19 때 검증되지 않은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 해고하라고 하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달라붙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강력하게 지지를 해서 카리 레이크라는 공화당 여자입니다. 후보가 지금 그 애리조나에서 주지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은요. 내 남편은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남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좋아한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공공연하게 나는 내 남편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아부에는 완전히 표준 아부의 그 도수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본인이 이제 본인의 그 지지 캠페인
유세를 하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면은 어디 이제 막 옆에 흙이 많이 있고 그런데 레드카펫 조그만 거 깔아놓고 거기를 막 본인이 베큐을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파란색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완전히 까만 킬러 힐 하이힐을 신고 베큐을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베큐하고 더러운 곳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합니다. 그 사진을. 그러니까 아부에는 정말 도를 넘었다고 하는데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선거가 괜찮게 이기면은 더 힘을 얻어서 바로 카리 레이크 애리조나주에서 주지사가 될 확률이 높은 이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정치에서요. 정치인들이 요즘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팍스에서 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료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낙태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반대라죠.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총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고 불교 신자였다고 하고요. 지금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앵커로 일할 때는 자유주의자였다. 뭐 낙태가 불법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동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 후보보다 애리조나의 민주당 주지사 후보도 여자인데 상대 후보보다 본인이 20몇 년 동안 일했던 미디어를 더 공격합니다. 미디어는 다 가짜야. 내가 주지사만 돼봐라. 이걸 다 어떻게 해놓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명을 한 사람도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다 기각을 했습니다. 거의 100% 기각을 했습니다. 한 케이스를 빼놓고 그것도 뭐 꼭 트럼프가 옳았다는 그런 판결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사법 시스템만 지금 그렇게 살아있고 나머지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어넣은 그런 그 경험이 없거나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원, 상원 의원, 주지사까지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이건 장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2024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고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모든 매체는 그렇게 봅니다. 이 카리 레이크 애리조나 주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다면 헌법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 충성하는 재검표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내일의 이 선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미국을 많이 그 바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가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가 뭐 케냐 태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트럼프가 그걸 믿고 했겠습니까?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케빈 메카트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붙잖아요. 몇 주일 뒤에 케빈 메카티 그리고 또 그 민주당의 공화당의 케빈 메카티가 아니라 이 상원 원내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와 못마땅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원에서 말이야 본인이 대표니까 미치 매코넬이 본인이 대표니까 아니 지금 후보가 신통치 않아. 왜냐하면 신통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셜 워커 같은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 경험 전혀 없고 스캔들은 무척 많고 그러면서도 본인도 허셜 워커를 지지합니다. 미치 매코넬도 굉장히 정치인들은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줄은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카리 레이크 같은 애리조나주의 지금 그 공화당 주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하는 것을 직접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만 먹으면 괜찮아. 왜 백신 주사를 맞아야지 되지? 그러니까 앤토니 파우치는 해고해야지 되지? 이거 부정선거였어 하고 정말로 믿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거짓과 뭐 대한진실이라는 말까지 대한사실이라는 말까지 많이 퍼뜨리면서도 그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게 있는데 그 뒤에 추종 세력은 완전히 세뇌당해서 정말로 믿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런 것을 믿는 것이 본인의 힘, 파워를 키워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초현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앙드레 브레통이라는 이 초현실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프랑스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초현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림에서 초현실을 쓸 때 다르고 미학적인 의미가 다르고 이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고 모든 심미적인 것, 도덕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리가 됐을 때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통제권을 아예 포기하는 것. 정치에서의 초현실이라는 건 그런 것. 그게 바로 트럼프식 인기 영합주의자다. 그러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14일에 본인이 다시 또 그 삼선은 아니고 세 번째 출마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출마를 한다 하던 하지 않는다 하던 이번에 이기면 14일에 할 것이고 의외로 공화당이 많이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당선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힘은 커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아침 NPR 방송이 미셸 스틸 의원과 제이 첸 후보 그 45지구의 케이스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투표를 연결을 해서 보도했고요.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사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비가 오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그 선거와 영향이 있고요. 뭐 다 적어 놓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우편함에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45지구 좀 전에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영킴 후보 지역구는 선전을 했고 미셸 스틸 의원 선전을 했는데 제이 첸 후보는 제가 제 시간에 처음 선전 들어온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제이 첸 후보와 같이 겨루고 있는 미셸 스틸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마음은 다 정하셨고 투표도 하신 분도 많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 미국이 요즘 그 선거 캠페인에서 이렇게 부정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이제 NPR 방송에서 시간대마다 이 내용을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건전한 그 선거 캠페인은 아니죠. 남가주 하원 선거가 왜 아시안 아메리칸에 달려 있는가 그 이유라고 하면서 아주 길게 보도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이 지역이 이제 그 베트나미즈가 전체 유권자의 16%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계, 한국계 다 합치면 한 30% 되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NPR 방송 보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이 첸 후보가 9월 달에 이분이 뭐 한반도에서도 일을 했었던 뭐 해군 출신이니까요. 베트남 박물관에 가서 그 난민 뭐 이런 사람들과 쭉 일을 했고 하는데 역시 뭐 미셸 스틸 의원도 그곳에 가서 선거 캠페인 합니다. 제가 미셸 스틸 의원을 불러드릴 때 미셸 스틸까지만 불러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박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공식적인 모든 것에서 빼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투표하실 때 혼돈하지 않으시려고 박만 찾으면 없어요. 미셸 스틸이기 때문에 미셸 스틸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비엔나미즈라든가 에이시안계의 표를 얻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조국의 정치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그 투표가 연결돼 있다. 물론 미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범죄, 이민, 뭐 민주주의, 낙태 이런 것 다 포함하고 비엔나미즈 하면은 공산당이 싫어요잖아요. 한국도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말. 대만은 대만대로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데 미셸 스틸 의원이 또 중국 인권 모니터 이런 관련 위원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살짝 그 영킴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공화당으로서 지금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뭐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셸 스틸 의원이 얼마 전에 우편물을 보냈는데 유권자들에게 제이 첸 후보가 중국의 온정적이고 공산당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문을 들고 있는 사진이 가짜죠.
조작한 사진이죠. 이 NPR 방송이 분명히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로컬 학교에서 뭐를 하고 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제이 체인 의원은, 미셸 스틸 의원은 중국이 그렇게 싫다며, 그리고 제이 체인 의원이 대만계예요. 대만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대만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공산당이야 하니까 미셸 스틸 의원은 그렇게 공산당이 싫고 중국이 싫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칩스 액트, 칩스 앤 과학법이라는 것 있잖아요. 미국의 많은 반도체 칩 회사에 지원도 하고 하는 이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게 중국을 싫어하는 거 맞아? 이건 이제 공화당에서도 중국을 싫어하지만 민주당 행정부가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는 의도의 공화당의 전략에 초선 의원이니까 그 전략에 따랐겠죠. 칩스 액트에 반대를 했다. 중국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미셸 스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킴 의원은 칩스 법안에 찬성표 던졌습니다. 이 중국과 이렇게 딱 그 대적을 하기 위해서 미국 회사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이 칩스 앤 과학 법안 뭐 이런 것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랬더니 또 미셸 스틸 의원이 2명의 배우를 등장시킨 텔레비전 캠페인을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캠페인을 하는데 배우예요, 배우. 배우인데 중국 스파이인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 스파이를 하면서 제이 첸도 우리다. 제이 첸이 미국에서 대만계 지금 그 하원 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국을 위해서 미국에서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 같은 그 선거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PR 방송이 미셸 스틸 의원의 이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계를 포함을 해서 뭐 100명 정도가 항의를 하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써니박 부에나파크 뭐 45지구 그쪽이잖아요. 그 시장 후보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가 완전히 예전에는 공화당이었다가 중간에 약간 이렇게 뭐 보라색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형태인데 그런 그 말하자면 뭐 과도기 비슷한 그런 것이고 지금 이 똑같은 아시아계 후보끼리 이렇게 이 케이스에는 미셸 스틸 의원이 거짓 캠페인을 한 거죠.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코리안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이 후보에 대해서 거짓 캠페인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민주당끼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다른 현역 의원이 역시 후보인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빗 킴 후보에게 지금 거짓 캠페인을 막바지에 주말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지미 고메즈 코리아타운도 포함되어 있고 뭐 하일랜드 파, 뭐 엘세리노, 뭐 저쪽에 이글락 이런 데 다 포함된 곳입니다. 지미 고메즈 의원이 2017년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인 로버트 안 후보를 이겨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똑같이 민주당이에요. 미셸 스틸과 제이 첸은 미셸 스틸이 공화당이고 제이 첸이 민주당이지만 똑같이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LA 타임스가 누가 더 진보냐라고 기사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 지미 고메즈 의원이 데이빗 킴이 완전히 트럼프 쪽이다라고 선전을 굉장히 강하게 해왔는데 지금 주말에는 말도 못합니다. 뭐 텔레비전으로 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그 한인 그 데이빗 킴 후보가 같이 있는 사진 이것도 가짜 사진이죠. 그냥 사진만 같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당 폭동 사건을 막 하고 이 데이빗 킴 후보의 얼굴을 거기다 갖다 놓고 마치 그런 모든 것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현역 지미 고메즈 의원이 이 데이빗 킴 그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45지구에서 미셸 스틸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34지구에서도 지미 고메즈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현역 의원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는 한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다른 후보를 거짓 공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민주당끼리 민주당 한인이 아닌 현역 의원이 민주당 현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투표하신 분들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앞으로도 수많은 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저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뭐 네거티브하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그냥 유권자들도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명명백백히 진보 중에 진보인 데이빗 킴 후보를 트럼피안이라고 선전을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자극적으로 딱 그 순간만 보고 그래서 안 되겠어. 다른 이유로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안 되겠어. 미셸 스틸 의원도 제이 체니 공산당이다. 중국의 스파이다. 이렇게 하면 한국 분들이 믿는다니까요. 그건 거짓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경제 관련 뉴스 좀 전해드리고요. LA 시장 선거를 조금 뒤에 전해드립니다. 교통국과 재정계획 웹사이트 스마트 에셋이라는 데서 이제 공동으로 딱 그 데이터를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땡스기빙 데이고 쭉 이제 할러데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전부터 아이들 학교 일찍 끝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연료비도 올랐고 또 항공사는 스텝 문제가 있고 수요 팬데믹과 연관된 여러 가지 상상하시는 그대로 해서 조금 비싸졌답니다. 100군데의 바쁜 공항을 대상으로 쭉 했더니 항공료 뭐 편도 왕복 다 계산을 해서 지금과 뭐 팬데믹 이전 그리고 뭐 지난해 쭉 비교를 했더니 적어도 바쁜 그런 공항은 40% 이상 항공료가 올랐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애리조나, 아이다호가 가장 많이 올라서 아니 프레스노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항인데 프레스노에 있는 펜사콜라 국제공항이 51%가 올랐다고 하고요. 또 그 시애틀 타코마 그 요세미티 인터내셔널 공항도 42% 시애틀 타코마 인터내셔널 공항, 요세미티 인터내셔널 공항이 42%, 시애틀 타코마 인터내셔널이 49%, LA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는 42%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별로 오르지 않은 곳도 있어요. 하와이의 카홀로히 공항은 딱 예전과 비교를 해봤더니 $7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랜도 그 스탠포드 공항도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전국 그 평균 항공료를 계산한다는 게 사실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항공료를 볼 때 평균 계산을 하니까 보면은 연초에 $338에서 평균입니다. 지금 $397로 제법 올랐죠. 2020년 2분기 그때가 이제 팬데믹 딱 시작하고 나서 공항 전부 문 닫았을 때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뭐 많이 올랐고 $100 이상 올랐고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그때보다는 아직도 좀 싸네요. $406였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요. 아니 트위터에 내가 취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 하는 한국분 봤습니다. 트위터가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내가 하루에 $400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3,700명에게 하루아침에 뭐 경고도 없이 쫙 이제 해고 통지서를 개인 이메일로 받은 사람은 해고 통지서, 회사 이메일로 받았으면 해고 아닌 사람인데 여기에 또 뭐 커뮤니케이션 파트는 다 해고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또 추스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고소를 하고 있고요. 미국 법에 많은 대규모 고용을 할 땐 적어도 뭐 60일 이전에 알려줘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니 그럴 수가 있어 하거든요. 게다 대고 무슨 누구인 척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싫어하는 것 있잖아요. 봇 뭐 이런 것들 딱 드러나면은 이게 모순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영원히 그 어카운트를 없애는 건 안 하겠다 했는데 영원히 어카운트를 경고도 없이 싹 없애버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만이 합법적인 뉴스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거짓말이야.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원이 뭐 완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널리스트가 뉴스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뉴스 소스가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은 오랜 동안 훈련도 받았고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물론 요즘은 그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왜곡을 하는 저널리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훈련 받았고 오랜 기간 거기에 일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저널리스트가 일반인들보다는 뉴스를 잘 가려내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일반인들 가운데서 저널리스트보다 더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트위터가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뉴스 같은 것을. 그런 점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논쟁이 됐었던 트위터 블루. 나 분명히 사람 맞아. 봇 아니고 가짜 아니고 사람 맞아 하는 것. 이거 한 달에 $8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루 표시 받으려면. 그런데 이걸 즉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도 뭐 막 여러 가지 나 사람 맞아 하고 가짜 정보를 막 퍼뜨릴 수도 있고 해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러시아가 전혀 한 좀 잠잠했었던 1년 정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이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등장을 한대요. 등장을 해서 선거에 조금씩 개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포커스 자체는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많은 그 소셜 미디어를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고 다음번에 콜레스테롤 약을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죽하면 11년 동안이나 연방 하원 의원을 했었던 사람이 그 하원 의원 자리를 버리고 로스앤젤레스 인구가 많긴 많죠. 본인의 지역구보다 많을 겁니다. 400만 명 되는 시장을 캐런 베스가 한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카루소 누가 될 것인가? 현재는 4%포인트 캐런 베스가 앞서가지만 이건 오차 범위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날씨가 제일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이러면 투표를 하러 잘 안 가겠죠. 그게 이중의 문제인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라티노표 그리고 진보의 단합 하면 라티노표 하면 현재로서는 처음에는 리카루소를 많이 지지했다가 중간에 캐런 베스가 다 흡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뭐 어제 나온 거 보면은 라티노 지지를 리카루소가 훨씬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 리카루소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나는 백인이 아니다. 난 백인이 아니야. 나 이탈리안이야. 이탈리안은 라틴이야, 라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카톨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라티노들이 많이 그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캐런 베스가 뭐 오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다 지지를 했고 카루소는 리처드 리오든 모델을 생각하는 겁니다. 1993년도 그때도 선거할 때부터 리처드 리오든 임기 내내 그 당시에는 이런 전국적인 이슈보다 LA 이 로컬이 훨씬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좀 가깝게 전해드릴 수 있는 뉴스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뉴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리카루소는 리처드 리오든처럼 리처드 리오든은 그러나 공화당으로 나왔죠. 이 사람은 나오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카루소는 해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이 로스앤젤레스의 백인 인구와 여러 가지 라티노 인구 같은 것이 많이 바뀌어서 백인 인구는 유권자가 줄어들었고 대신에 라티노 인구는 많아졌고 이게 이제 캐런 베스보다 리카루소가 조금 괜찮은 거고 경찰위원회 뭐 커미셔너를 하니까 뭐 경찰위원회 뭐 경찰 이런 경찰 노조 같은 데서 리카루소를 확 지지를 하고 그에 비해서 캐런 베스는 조금 사람들이 온건하게 화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카루소는 1억 달러를 시장하는데 지출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캐런 베스 쪽에서는 돈으로 표를 살 수 없다라고 믿고 싶어하고 예비선거에선 샀죠. 돈으로 표를. 그래서 지금 이 리카루소는 등록은 했지만 별로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표를 많이 받아야지 되고 유권자는 홈리스, 범죄, 부패 딱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리카루소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리오든 시장은 과거에 공화당의 90%가 리오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백인 인구도 그때는 뭐 유권자의 70몇 %였어요. 지금은 훨씬 작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비가 온다 하면은 리오든 때는요. 우편 투표, 사전 투표 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화당이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이후에 그거 다 가짜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당일날 투표들을 공화당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당일날 비가 오면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으니까 민주당에 나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공화당이 더 당일날 투표를 원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문제. 그래서 라티노 문제 또 무슨 진보가 얼마나
이 그 캐런 베스 쪽으로 좀 뭉치느냐에 따라서 LA 시장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콜레스테롤 그 낮추는 약에 대해서 뭐 복용을 해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한국 분들 가운데서 건강 보조제를 대신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상표명은 뭐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그 스타틴과 보조제 가운데서 무엇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을 지금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196명의 성인 40세에서 75세를 대상으로 해서 28일 동안 하루에 5mg씩 한인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 로스파스타틴이라는 뭐 크레스타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다른 그룹은 보조제요. 뭐 피쉬 오일이라든가 오일, 뭐 시네몬이라든가 마늘, 그리고 카레에 많은 강황, 또 뭐 효모쌀, 뭐 붉은 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해봤더니 이 루크 라빈 박사가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 자체가 그냥 우스꽝스럽게 한 게 아니라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그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 로스바스타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38% 줄이는데 그 정도면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에 충분한데 건강보조제는 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별 효력이 없어서 뭐 신장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고 나쁜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하지 않고 그리고 뭐 스타틴에 비해서 비싸기도 하고 스타틴 같은 것은 뭐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건강보조제 비싼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가운데서 이제 심장병 그런 병력이 있다고 누구나 다 이 그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뭐 LDL이 190 이상이면은 뭐 먹어라 하고 권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심장병이 이 사람이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가,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가, 뭐 나이라든가 몸무게라든가 다른 건강 상태, 혈압, 뭐 담배는 피우는가 이런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험 수치가 아니면 이 LDL이 190 이상이 아니면 건강보조제보다도 콜레스테롤 약보다 기본적으로 음식과 뭐 운동으로 시작을 해봐라 그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거 오늘 NPR 방송 보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는 내일 선거에서요 가장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최초의 어떤 그 회교도 연방 상원 의원이 나오는가 그게 바로 닥터 오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또 묘하게 본인의 종교를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족들은 전부 기독교야. 근데 또 기독교도 또 조금 아주 드문 뭐 스웨덴의 특별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다던가.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느냐 아니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